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전 전도사, 한순영 전도사, 한승훈 전도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대체 왜 모인 걸까요? 바로 봄성경학교. 와우! 맞아요. 이번 봄성경학교 주제는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지켜요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건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창세기 1장 또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창조하신 세상을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전사님 말씀을 좀 더 보태자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뉴스나 TV 이런 곳에서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호주에 산불이 크게 나면서 동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죠. 또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런 뉴스도 봤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자연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것들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굳이 이것을 교회에서 봄성경학교에 해야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하신 이 자연을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함부로 대한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보시고 세상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세 분이 하나를 알려주면 역시 열을 하시는 그런 센스가 있는 전도사님 맞군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출발 준비됐나요? 네! 고! 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많이 예배 시간에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하나도 다 소중하고 사랑히 여기시지만 더 크게는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연책, 두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연을 생각하는 것, 그것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단 한 권의 책, 성경책, 이 두 권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연, 그러니까 지구, 이것들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타고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이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 우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지금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 이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거리도 둬야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소독제도 계속해서 발라야 하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바이러스는 동물들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옴으로 인해서 전염이 강하게 돼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사태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코로나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따뜻한 바람이 불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 두 가지 것들 때문에 항상 마스크도 썼어야 되고 뿌연 하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것과 더불어 자연이 망가지면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생기는 공기, 흙, 물 등이 오염을 비롯해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상하게 되는 것을 전부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연은 어떻게 바뀌어 버렸는지, 그리고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다룰 거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은 한자로 물숫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말대로 물이 오염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나 이 생물, 동물들의 몸에는 물이 4분의 3이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람에게도 물이 매우 중요한데 지구에도 바다에도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단 1%라고 이야기해요. 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이 적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들어 가요. 그리고 더 점점 부족해져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이 생활 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 가축을 기를 때 나오는 가축에서 축산 폐수, 그리고 비료와 농약 등으로 물이 각종 오염돼 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소중한 물이. 이런 폐수가 물속에 많이 들어가면 영양가가 높아져서 녹조를 하는 생물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가야 할 물고기들이나 식물들이 점점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탁할 때 필요 이상으로 냄새나는 막 섬유유연제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깨끗해지라고 세제도 왕창 때려 넣잖아요. 그리고 낚시나 캠핑 가서 쓰레기 잘 주워오는 사람 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주의하고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수질 오염을 바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림처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인사님은 어떤 거를 아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를 닦을 때 컵을 잘 안 사용해요. 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컵을 쓰셔야 돼요. 조인사님은요? 저는 빨래를 저는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섬유유연제 다 땡땡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을 쓰는데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섬유유연제를 좀 많이 넣는 편이긴 해요. 듣기로는 우리 일주일에 한 병씩 쓰신다고요. 제 몸이 다 섬유유연제이면 좋겠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은 우리가 쉽게 공기오염을 이야기하는데, 공기오염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까도 말했처럼 미세먼지일 것 같아요. 오늘도 미세먼지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뿌예요.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다름 아닌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기오염 때문에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기침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우리가 이러한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게 되면 오염물질이 계속 몸에 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관지염, 천식 이런 각종 폐질환을 앓게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몽골에서 몰아오는 이 황사바람 그리고 불이 섞여서 우리들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도 있지만 우리가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요리할 때 조금 환기를 잘 시켜두면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공기정화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식물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식물들 있으면 잘 찾아서 집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란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고죠? 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역시요. 네.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장도 많이 생기고 자동차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석유나 이런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또 메탄, 프레온가스 등등 이런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온실가스를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실 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온실 효과는 태양으로부터 이 빛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지구 표면에 방출되는 또 복사열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흡수하고 순환하며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온도가 계속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과다하게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어려운 말, 지구 온난화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빙하가 점점 높게 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인 주요한 생물 중 하나인 북극곰 요즘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네, 이런 애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대요. 게다가 그 빙하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전체가 다 녹아올 경우에는 지구의 해수면, 바다의 높이 이게 얼마나 높아지냐면 1m 정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면은 지구의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고 또 바닷물은 또 더 뜨거워져서 그 안에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또 여러분도 이제 들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남미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들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상 기온, 이상 저온.
보통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생물들이 막 죽어가고 막 사람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 막 되는 거죠. 게다가 말라리아 들어보셨죠? 네. 말라리아 뭐예요? 모기야. 그렇죠. 그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간지러워요. 별거 아니에요. 네, 요 정도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깜짝이야. 말라리아에 물려서 죽거나 또는 콜레라 들어보셨어요? 콜레라? 네. 콜레라균에도 우리가 오염되면 그런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돼지가 돼요? 아니에요. 죽어요. 거의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되게. 한마디로 너무너무 무서운 이런 바이러스들인데 이런 게 이상기온, 이상저온이 되면서 막 생기기 시작했대요. 더 많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지구온난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막지 못해도 어느 정도 저지는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저지는 천천히 되게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공기를 점점 뜨겁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들이 있느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사용하는 종이. 이 종이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나무가 베어져야 되잖아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종이를 아껴 쓰는 거, 또 이면지 쓰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름과 겨울에는 에어컨과 난방을 조절하는데 너무 더워 그럴 때 제일 시원하게 하고 그죠? 꽁꽁 얼 것처럼 시발도.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대요. 또 개인의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먼저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에도 뭐 택시 타고 가고 뭐 버스 타고 가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자전거도 이용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연이 아파한다는 거는 자연이 아프구나, 많이 아프니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자연이 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그것을 사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먼저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쁘시게 바라보셨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네. 여기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다뤄보고 또 몇 가지 환경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환경 지킴이 선언을 해볼 건데요. 이 표에 이름과 사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작은 실천으로부터 자연을 다시 지켜낸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내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요. 환경지킴이 선언서도 꼭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이곳은 계산자의교회 현장이었고요. 김지아, 한수정, 한수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